예, 안녕하십니까. 현장 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의 샌드프렌트 기술 교육을 맡은 박춘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교육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내일하고 모레까지 받으실 것 같은데요. 교육 업무를 맡으신 담당자분들께서 현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셔가지고 그것을 적용하시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샌드프렌트 기술 교육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번갈아 가서 좀 힘을 비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샌드프렌트 기술 교육에서는 첫 번째 샌드프렌트 기술에 대한 현황과 두 번째 샌드프렌트 아니면 앞전에 했던 크러싱 프렌트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들이 몇몇 가지 있지만 진동 스크린 관련된 이론이 어느 정도를 갖추신 다음에 설비를 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동 스크린에 대한 이론을 좀 넣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샌드프렌트 세부 설명 및 보장 조치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샌드프렌트 기술 및 활용에 대해서는 우선 샌드프렌트란 어떤 것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골재 프렌트 그리고 샌드프렌트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말씀드리면 골재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골재란 건설공사에서 쓰이는 자갈이나 모래 따위의 재료를 말하고요. 골재 채취법상에는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재료 또는 건설공사의 기초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KS 규격인 한국산업규격에서는 결합제에 의하여 뭉쳐서 한 덩어리를 이룰 수 있는 건설용 광물질 재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모래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 모래는 생산 방법에 의해서 자연모래, 인공적으로 만드는 모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모래에는 보시는 것 같이 강모래, 바다에서 채취한 바닷모래, 육상에서 채취할 수 있는 육상모래, 또한 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산모래 등으로 생산지에 관계없이 자연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래를 나타냅니다. 그럼 부순모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위적인 크기로 암석을 파쇄하여 만들어진 모래를 나타냅니다. 거기에는 프라이애시나 암석 미분 등이 속합니다. 따라서 샌드프렌트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자연 또는 부순모래, 선별설비 또는 재가공을 위한 설비의 통합적 명칭을 뜻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전 시간에 들으신 크러싱 프렌트는 단순한 설비의 파쇄 설비입니다. 그럼 이 샌드프렌트는 그 파쇄된 암석 또는 기타 원료를 가지고 2차, 3차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설비의 통합적인 명칭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골재 프렌트 설치 전경인데요. 원석, 산에서 채취하는 조콘, 스파일, 진동 스크린, 수처리 설비, 또한 샌드 쪽의 진동 스크린, 또 모래, 골재 등이 이렇게 전체적인 설비가 설치되어집니다. 골재 프렌트란 그럼 무엇이냐를 또 설명드리면 크러싱 프렌트와 샌드 프렌트가 합쳐진 설비를 나타냅니다. 크러싱 프렌트인 조콘 크라샤 진동 스크린, 또 샌드 프렌트인 임팩트 크라샤 또한 제3, 4차 파쇄할 수 있는 설비, 거기에 관련된 제품, 그리고 수처리 설비를 통합해서 골재 프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들으신 것처럼 크러싱 프렌트에는 조콘, 진동 스크린 등 운반 설비들, 단순 파쇄 설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샌드 프렌트에는 원래 3차, 4차 파쇄 및 선별, 분급, 운반을 할 수 있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러싱 프렌트의 산물을 재가공, 즉 임가공하는 설비를 샌드 프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샌드 프렌트에는 1, 2차 파쇄 설비, 조크라샤, 콘크라샤를 제외한 3차, 4차 파쇄 설비인 임팩트 크라샤 또는 좀 전에 사진을 보셨던 밀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별 설비, 분급 설비, 운반 설비, 수처리 설비. 이 수처리 설비는 상황에 따라서 건식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건식 분급 설비가 있고요. 습식으로 사용되는 분급 설비. 또한 이거에 재사용할 수 있는 수처리 설비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임팩트 크라샤를
말씀드리면 그 임팩트 크라샤의 구조는 그 종류는 수평형, 그 축이 수평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수직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물레방아 모양과 아니면 팽이 모양을 두 가지로 해서 수평형 임팩트 크라샤 또는 수직형 임팩트 크라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직형 임팩트 크라샤의 내부 구조를 보면 이런 크롬강을 사용하는 그 엠빌링 타입과 아니면은 그 원석이 돌과 파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로건록 박스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설비는 엠빌 설비보다는 로건록 타입 설비가 많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효율적인 부분은 이 엠빌 타입이 화쇄 효율은 이 로건록 타입보다 조금 더 우수합니다. 하지만 그 크롬강인 요 엠빌이 좀 비용이 고가여서 사용하는 게 고가 유지 비용이 좀 고가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선별기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원통형 선별기와 진동형 선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보신 것 같이 원통형 선별기는 스론벨 타입과 진동형 스크린에는 진동형의 경사형과 수평형의 스크린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선별체의 종류에도 이런 철망, 러버망, 폴리우레탄망, 또한 서스망이 이 중간에 빠져 있는데요. 선별체를 비교를 하면 수명이 철망이 짧고 폴리우레탄이 깁니다. 또한 교체 시간도 이런 보시는 것 같이 되어 있고요. 골재의 품질과 생산 효율을 따지면 철망 쪽에서 폴리우레탄망 쪽으로 갈수록 우수한 효율과 품질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래 분급 설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건식 분급과 습식 분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실 것 같이 중력 반성 분급이 건식 분급이고요. 중력 원심 분급도 건식 분급에 속합니다. 중력 반성 분급은 떨어뜨리는 원료에 의해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먼 것은 가벼운 것은 멀리 가고 무거운 것은 가까운 데 떨어지는 바람에 이용을 해서 중력 반성을 이용한 분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입되는 원료의 내부에서 회전을 하면서 바람에 의해서 중력에 의한 원심에 의해서 분급할 수 있는 원심 분급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습식 분급 설비에는 이런 크라시파이어, 또한 동력 사이클론인 샌드위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파인 크라시파이어는 가라앉아 있는 그 제품 모래를 둥근 그 크라시파이어에 회전을 하면서 건져내는 타입의 크라시파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샌드위치라는 그 펌프의 사이클론에 돌려줘서 동력을 이용을 해서 그 습식 분급을 하는 설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습식 분급 설비가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식 분급 설비에 대해서 간단한 구조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 분급 설비의 구조를 보시면 먼저 요 밑에 샌드 탱크라고 해서 최대 지금 500톤까지 소화할 수 있는 탱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2인치나 10인치, 10인치나 18인치 등을 샌드 펌프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에 그 물을 탈수할 수 있는 탈수 스크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론에서 그 펌프에서 올려주는 그 미립자와 그 제품을 나누어주는 이런 사이클론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그 탈수 스크린의 크기도 2.4m에 6m까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사이클론도 직경이 1.1m까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래 분급 설비에 대한 간단한 비교를 하면 건식과 습식에 대한 분급 설비에 대한 장단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건식 분급 설비는 병렬로 설치를 하게 되면 생산량은 많아지겠지만 단위 유니트 단위로 했을 때의 비교입니다. 시간당 100톤 이하일 때 건식 분급이 가능하고요. 또한 100톤 이상일 때는 습식 분급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식 분급에서는 건조 설비가 필요합니다. 미분의 이제 그 습기에 따라서 미립자가 함유되는 것 때문에 전처리 설비가 필요한 대신 부처리 설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식 분급에는 전처리 설비가 필요 없지만 일정한 미분 제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 수처리 설비를 필요로 합니다. 대신 투자비를 비교를 하면 건식 분급 설비가 습식 대비해서 저렴하고 습식 분급 설비는 건식 대비해서 고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급 설비는 습식 분급 설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샌드프렌트 습식 분급 설비의 응용 사례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그 제품인 그 모래 이외에 그 미장사 또는 그린사 또는 뭐 페어웨이사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모래를 뽑을 수 있는 설비가 있고요. 순환 장골재에 그 이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이런 트럭스 장치를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금 석분토 처리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낮은 분급점으로 그 커팅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멀티사이클론 등으로 그 분급 설비의 응용 사례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샌드프렌트에 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재생 수처리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샌드프렌트는 진동 스크린 샌드 유닛을 또한 올해 제품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수처리 설비가 옆에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샌드프렌트의 그 수처리 설비 중에 그 커다랗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측면 농축조, 시크너라고 하는 타입이 또 콘 타입과 원통용 타입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콘 타입의 장점과 원통 타입의 장점 아니면 단점을 비교해 보시면요. 콘 타입은 우선 설치비가 고가입니다. 그러나 내부 응고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고요. 원통 타입은 콘 타입 대비해서 저렴합니다. 이 안에 내부에 스크래퍼 회전으로 응고 현상을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그 장단점을 비교를 한 건데요. 보신 것 같이 침전 방식으로는 둘 다 자연 침전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통형 타입은 이런 내부에 교관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그 응고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높이는 11m, 4.5m로 높이의 차이는 있고 용량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비용은 이 콘 타입이 높은 관계로 원통 대비해서 그 비용이 좀 고가입니다. 또한 내부의 그 슬러지량을 감지할 수 있는 구조가 이 원통 타입은 스크래퍼가 돌면서 부하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원통 타입이 또한 이제 콘 타입의 두 종류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콘 타입 대 원통 타입을 비면 원통 타입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석분토 탈수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그 1기 때 교육할 때는 저도 요 석분토라고 안 쓰고 슬러지 게임, 슬러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어느 회사에서 그 슬러지라는 그런 말이 조금 불편하게 느끼셔서 그 말을 좀 바꿨습니다. 석분토라고 해서 석분토 탈수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석분토 탈수 장치에는 예전서부터 데칸터, 벨트 프레스, 버킹 필터, 필터 프레스 등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 점차적으로 대용량을 쓸 때는 이 필터 프레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칸터는 회전하면서 그 바깥쪽에 붙는 것들을 그 석분토를 분리하는 장치고요. 그 벨트 프레스는 그 벨트 콤비아식으로 들어가는데 천에 붙은 석분토를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이 버큐 필터는 저희가 그 진공 청소기 같은 원리로 에어를 빨아들이면서 바깥쪽에 붙는 거를 그 석분토와 물을 분리하는 장치고요. 필터 프레스는 아마 지금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보시면 그 데칸터, 벨트 프레스, 버큐 필터들은 처리 용량이 그 사이클장 처리 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현재는 필터 프레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필터 프레스의 그 간단한 원리를 말씀드리면요. 그 필터판을 1차적으로 압축을 하고 석분토 그 다음에 필터판에 의해서 여과수 재생을 시키고 또한 석분토, 슬러지 케이크를 빼내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는 지금 그 두 종류의 타입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멤브레인 타입과 또 한 종류는 챔버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챔버 타입은 고정된 형틀에다가 그 석분토를 가압을 해서 여가수와 석분토를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석분토, 이 챔버판이 가질 수 있는 그 함수율은 그 펌프에 그 투입되는 압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 한 85%에서 65% 전후로 그 함수율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더 그 압력을 더 가할 수 있는 이 챔버판에는 그 1차적인 그 챔버판 후에 2차적으로 그 유체 가압을 통해서 함수율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그 필터 프레스 판입니다. 지금 이 타입은 그 포스코 석회석 공장
현대제철, 석회석 공장 등에는 2차 압력을 쓰면서 함수율을 10%대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골드프렌트 중 그 응집대 탱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액상 응집대 탱크와 분말 응집대 탱크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그 비용 및 농도, 운영 비용을 따지면 분말 응집대가 액상 대비해서 저렴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그 샌드 프렌트의 여러 가지 기계들이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동남아시아에 턴키 방식으로 전체를 수출하는 데도 사용되어 있고, 일본, 베트남, 쿠웨이트 등에 지금 수출돼서 그런 전체 기계들이 외국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순환 골재, 부순 골재, 굵은 골재 또는 장 골재에 생산할 수 있는 설비들이 설치되어지고 있습니다. 등급 골재 또한 SMA 골재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1기 때 그 크라싱 플랜트에 말씀하셨던 그 사장님께서는 그 등급 골재를 콘크라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했을 때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제작하는 그 회사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 방법 중에는 콘크라샤를 통과해서 임팩트 크라샤를 통과하는 방식이 그 등급 골재 생산하는 데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TBM 또는 연속 지중력 공사인데요. 터널 보링 머신 또는 터널 보링 메소드라는 저희 지하철 공사라든지 아니면 터널 공사하는데 이런 설비들이 지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토사 처리하는 설비에도 지금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토양, 유류오염 등의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필터 프레스 및 기계들, 그 다음에 관련된 샌드 유니트 및 이런 사이클론, 또한 이런 수처리 설비들이 그 샌드 플랜트에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광물 처리하는데도 지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그 철광 생산하는데, 또한 금광, 석회석, 규사 생산하는 설비 등에도 이런 그 샌드 플랜트들이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철소 부원료 산물 처리하는데 이런 그 필터 프레스라든지 탈수 스크린 기기들, 필터 프레스들이 국내 외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동 스크린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의 파트를 넣은 이유는 그 크라싱 플랜트의 그 한계를 갖고 있는 화세 설비에 그 진동 스크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져야지만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진동 스크린 관련돼서 그 한 파트를 놨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진동 스크린에 대한 이론과 진동 스크린의 역사, 종류, 그 다음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망의 종류, 진동 스크린은 어떠한 팩터를 가지고 설계되어지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동 스크린의 역사는 그 채를 세워놓고 원료를 흐르게 하면서 선별하는 방법과 원료를 고정된 위치에서 채를 돌려주면서 선별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진동 스크린의 채를 원운동을 시키면서 그 투입되는 원료를 앞으로 보내는 방법과 채를 직선 운동으로 하면서 보내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VSMA라는 지금 그 미국 진동 스크린 제조사 협회에서 8개사에서 지금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는 많이 알고 계신 메소나 타일러나 케미카 등이 이제 속해 있는 그 제조사 협회에서 진동 스크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이오베팅 스크린 매니팩처스 어소시언스라는 VSMA라는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진동 스크린을 설계하게 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BC 150년 전에는 진동 스크린이 말총을 사용해서 말꼬리를 이용해서 선별을 했고 15세기에는 이제 철망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도에 들어서 현대식 진동 스크린이 이제 개발이 됐고 그때 회전수는 500rpm 정도로 돌려주면서 선별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신 탈수 스크린의 개발은 1940년부터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이제 사람이 손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그 진동 스크린들의 사진입니다. 조금 더 이제 진화가 돼서 축을 달아서 이제 회전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에 콘베아기라든지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을
진동 스크린에 대한 그 구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진폭의 형상이 원운동이냐 직선운동이냐에 따라서 그 진동 스크린을 구분할 수가 있고, 또한 진동 스크린 구동을 시켜주는 장치가 본체의 중앙에 있느냐 아니면 본체의 상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 같이 그 체가 원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원료를 앞으로 흐르면서 그 체에 빠지는 것들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진동 스크린이 경사형으로 놓여져서 원운동을 하게끔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직선운동을 하는 진폭 형상의 직선운동을 하는 건데요. 원료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체가 직선운동을 하면 45도 각도 또는 이제 30도 각도로 직선운동을 하면서 원료가 앞으로 가면서 체에 빠지는 그런 직선운동의 방법이 있습니다. 직선운동의 방법은 들어가 있는 그 축이 기어로 맞물려서 2축이냐 3축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0도일 때는 하방향으로 두 축이 만나면서 최대의 그 진폭을 만들어주고, 90도일 때는 제로, 180도일 때는 또한 상방향으로 그 최대의 진폭, 또한 270도에는 제로 해서 0도하고 180도가 되면은 하방향, 상방향으로 해서 수직 방향으로 직선 운동으로 하는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구동도의 위치가 이 본체의 중앙에 있느냐 또는 본체의 상부에 있느냐에 따른 구분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진동 스크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망이 보시는 것 같이 철망 또는 고무망, 우레탄망, 그 중간에 서스망이 들어가 있는, 서스망은 이제 대체적으로 오신 분들의 그 회사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네 가지 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망의 종류에는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철망의 이런 형태들, 고무망의 타공망, 우레탄망, 서스망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폴리우레탄망의 장점이 이제 수명이 길고 교환이 쉽고 소음이 적고 망막힘이 적은 이유로 지금들 철망에서 폴리우레탄망 쪽으로 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폴리우레탄망은 국내에 들어오기 한 15년, 20년 전에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에서들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거의 국내에서도 한 60% 이상은 폴리우레탄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진동 스크린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시료 채취 또는 입도 시험을 해서 이런 체가름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다음 장을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동 스크린의 그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진동 스크린 크기 선정을 해야 됩니다. 크기는 이 면적이랑 비례하는데, 면적은 예를 들어서 제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2470 스크린이다 하면 2.4 곱하기 7m, 16.8리터의 자상이라는 면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면적을 뽑기 위해서는 처음에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량 또는 아까 그 체가름을 한 오버사이즈 개수, 2분의 1 그 사이즈의 개수, 이런 상단, 하단, 중단에 몇 프로에 걸리느냐, 또한 습식이냐 건식이냐, 밀도 개수, 스크린, 사용하고자 하는 망의 개봉률 등을 통합적으로 해서 스크린의 면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면적을 산출하는 그 방식을 아니면 계산식을 알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